제가 13년 전 격투기 체육관을 찾아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20대 중반의 나이로 공군에서 군사경찰, 헌병,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었던 저는 평소에도 운동을 좋아했고 현역 군인으로서 어디 가서 쉽게 지지 않을 정도의 체력은 된다고 느껴왔습니다. 체력 검정에서도 언제나 특급을 기록하고 턱걸이와 평행봉도 10개씩, 20개씩 할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보다 훌륭하신 수많은 선후배님들에 비해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수준이지만 적어도 맞고 다니지는 않겠구나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가 생기게 되자 나 한 사람만 생각하고 살 때와는 또 다른 무게가 있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가족을 지킨다는 것이 물리적인 힘으로 보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가족들을 데리고 험한 꼴은 당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넘어서 나 스스로 더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군과 함께 했던 합동훈련에 참가하면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의 공군 기지에서 진행되었던 한 합동훈련 과정에 참가했던 저는 그동안 수많은 훈련 과정을 이겨내고 또 체력만큼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를 비롯해 함께 참가했던 소수의 한국군 동료들은 덩치가 큰 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고 빨랐습니다. 친해진 미군들로부터 브루스 리, 브루스 킴과 같은 별명이 붙었고 닌자라는 소리도 들으면서 전반적인 평가에서 어렵지 않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의 작전과 훈련의 특성상 오랜 시간 동안 빠르게 움직이고 많이 움직여야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주간의 훈련이 끝나갈 무렵 얼마 남지 않은 시간표를 살펴보니 훈련의 마지막 날 하루 동안 통째로 편성되어 있는 한 과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과목의 이름은 파이트였고 장소는 짐이었습니다. 실내 체육관에서 특공무술 같은 훈련을 하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훈련 당일 동료들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체육관에 도착해서 교관의 지시에 따라 몸을 풀고 이어서 무언가를 나눠줄 테니 모이라는 말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복싱 글러브와 마우스피스를 나누어 주더라고요. 살면서 마우스피스를 처음 본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마우스피스를 주는 걸 보니 직접 싸우게 하려는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쌓인 특공무술 부심으로 그동안의 갈고닦음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얼마 후 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걸레짝이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격투를 담당했던 교관은 전투에 그딴 건 없다는 말을 계속 외치며 체급 따위는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위로 두 사람을 불러내어 서로 싸우게 했습니다. 나머지 교육생들로 둥글게 둘러싸인 링 안에서 순서대로 2명씩 들어가 3분간 복싱으로 영혼의 맞다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 순서가 되었는데 하필이면 파트너로 지명된 친구가 190cm에 100kg는 충분히 되어 보이는 아주 든든한 흑인 친구였던 것입니다. 나는 저 친구보다 작고 빠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나보다 크고 강한 사람을 이기는 건 불가능 일이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3분이라는 시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참하게 맞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교관은 계속해서 전투에 그딴 건 없어 라고 외치고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3분 동안 그 누구도 말리거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갈 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친구가 때리다가 지쳐서 이젠 네가 공격 좀 해 브로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서로 파트너를 바꾸어 돌아가면서 치고 받기를 여러 차례 반복한 뒤에 한 타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슬링 타임도 다른 거구들에게 붙잡혀 숨이 막힌 채 아래에 깔려 발버둥 치다가 바닥 청소만 하고 끝이 났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모를 정도로 온몸이 다 아픈 것도 처음 겪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그날 하루를 통해 내 자신이 이렇게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너덜너덜해진 몸보다 더 너덜너덜해진 정신을 가까스로 부여잡은 채 훈련을 수료하고 부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군에서 복무하며 많은 훈련 과정을 밟아왔기에 특공무술부터 호신술, 체압술, 체포술과 같은 것들을 남들 가르쳐줄 정도는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드려 맞기만 했을까요? 상대가 나보다 덩치가 컸기 때문에, 힘이 셌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예상하지 못했었으니까, 전투에 그딴 건 없다고 수도 없이 외쳐대는 교관의 말이 절대 틀린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걸 배워온 걸까요? 아니면 배운 걸 제대로
제대로 써먹지 못한 저의 잘못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질문도 답도 본질에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이렇게 빌드업을 해왔습니다. 실전에 그딴 건 없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종합격투기를 배우고 또 가르치며 약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깊게 빠져들기 시작하자 언제부터인가 저에게 호신술을 알려달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배운 것이 직접적인 호신의 기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도는 가르쳐줄 수 있다는 생각에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생각의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호신술을 가르쳐주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오라고 한 것이었는데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손목 꺾고 뚝배기를 깨버리는 몇 가지 기술을 알려주길 원했던 것이었어요. 따로 시간을 내어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의 배움으로는 절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을 텐데 상대방은 필요한 것만 배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반면에 평소에 격파를 좋아하고 후배들에게 손목 꺾기 장난을 자주 하던 종합 무술 유단자인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선배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런 호응에 힘입어서 그 자리에서 혈자리를 누르고 급소를 찌르며 이것이 호신술이다라는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게 통할까라는 생각은 가득했지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리 두 사람을 둘러싼 여론은 극명히 갈리게 되었는데요. 저를 향해서는 종합격투기는 실전 무술이 아닌가봐 가르쳐달라고 하면 잘 못 가르쳐 주던데 라는 여론이 생긴 것이고 그 선배를 향해서는 역시 잡아 제끼고 꺾고 돌려야 호신술이지 라는 긍정적인 여론이 생긴 것입니다. 그 뒤로 언제나 같은 주제에 있어서는 그 선배가 전문가로 등극한 덕분에 저는 제 할 일에 집중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과 증명의 무대를 찾아 대회와 시합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호신술을 할 줄 모릅니다. 아니,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 속에 그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무술이라도 실전에서 한 가지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백 번, 수천 번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연습에는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시간이 투여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연습한 기술일지라도 실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한 번에 잡아 돌리고 꺾어서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은 수년, 수십 년의 내공에서나 나올 수 있는 아주 농익은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즉,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호신술은 그 상황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호신술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우발적이고 불규칙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무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나보다 클 수도 있고 나보다 힘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1대1로 대치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장소가 고른 평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습과 실전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것이 여전히 제 생각에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만큼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유사 무술가들이 기술 하나만 배우면 무조건 제압할 수 있다는 듯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특별한 기술을 보여주겠다며 만만한 사람을 앞에 한 명 세워놓고 잡아 꺾고 비틀며 고통에 몸부림치게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니들이야 어떻게 되든 알아서 하고 나는 간지나게 내 거 보여주면 그만이야 라는 식으로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과 저항을 이겨내고 제압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수차례를 엎치락 뒤치락 해대는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숙련되지 않은 기술을 어설프게 사용하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시나리오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서 호신술을 한두 번 배워서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픈 시도는 불필요한 자극을 더해서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상대방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찾는 것은 무모함을 넘어서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술도 상황과 타이밍이 맞아야 하고 적절한 힘과 기술의 조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마네킹을 세워놓고 두드려 팬 뒤에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가까운 체육관에 가셔서 한 가지 운동을 꾸준히 수련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에서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으려면 아주 오랜 시간 수많은 연습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호신을 위한 무술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랜 역사를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무술 중 하나라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데에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신비의 묘약을 먹으면 불치병이 낫고 없던 능력이 생긴다는 판타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히 몸을 쓰는 운동, 무술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자 진리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곧바로 따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이 충분히 성장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여해야 합니다. 다 큰 성인조차도 운전면허를 딸 때 절대 연습을 한 번, 두 번만 해보고 곧바로 도로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요.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물리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대 한두 번의 호신술 특강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꾸준한 수련을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호신술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집에서 가까운 체육관, 도장에 찾아가서 딱 1년만 꾸준히 수련해 보세요.